안녕하세요. LA의 정 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로보택시 연기되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돈나무 공매도가 파산이 임박했다라는 주제도 다뤄봅니다. 자, 선물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트럼프의 계획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점검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숫자 보세요. 14입니다. 자, 14 그리고 바늘이 놓여져 있는 곳은 Extreme Fear 상태입니다. 자, 여전히 좋지 않아요. 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두 자리, 이 2디지스로 이 더블 디지스로 왔다 갔다라는 게 다행이지만 14면요. 이건 뭐 한참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는요. 오늘 뭐 연준 의장 발표도 있었고 뭐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은 얼어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원인은요. 그냥 지금 트럼프의 움직임, 트럼프의 그 과격한 관세 정책,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즉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되면요. 이 심리 상태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기관 투자가들도요. 아직까지는 이 앞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제 조심조심 하는 거죠. 오히려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개인 투자들이 자유로워요. 왜냐? 여기서 뭐 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거든요. 뭐 내 돈이고, 뭐 조금 10%, 20%더 빠진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야, 이 정도 하자라고 했을 때 이제 발표가 나오면 막 급등하겠죠? 저 그때 미리 이제 사둔 사람들은 뭐 완전히, 대박을 치는 거죠.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기다리는 건요. 이 트럼프의 움직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안일하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있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항상 여러분 지금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급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것은요,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은요,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린라이트 들어왔는데 다우가 0.88 오르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고 있죠? 그리고 S&P 1.04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 3배 정도 뛰어 오르는 거예요. 평소 흐름이 한 0.3 정도거든요. 근데 1.04면 거의 3배 가까이 뛰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스닥도 1.23입니다. 나스닥도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내일 이 상태가 이어지면요. 또 주가의 흐름은 오늘 피바다였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이 피바다니까 또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 보일 겁니다. 여러분 요즘 패턴 보이시죠? 요즘 주가의 패턴은요. 한번 크게 빠지면 그것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막 들어와요. 올라가죠. 자, 그러다가 또 올랐다가 뭐 조금 또 트럼프 말이 나오게 되면 또 뚝 떨어져요. 자, 그러다가 올라가고 계속 그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떤지 아시겠죠? 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공포감에 있지만 여전히 지금 주가가 뚝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면은 막 이렇게 줍줍하는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가 매수라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만약에 더 안 좋게 빠져서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고 해봐야 뭐 10%, 20%더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개인들은 감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또 더 빠져도 개인들이야 자기 돈이니까 여윳돈으로 하는 거니까 뭐 부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뭐 좀 더 떨어지면 계속 사모으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요. $100 아래쪽은 너무 좋은 찬스인 거죠. 그리고 $110 아래까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그 이 정상적인 범위에서는 $140, $150 보통 가지 않습니까? 트럼프 관세가 어느 정도 정리가 딱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 줄 때 계속 좋은 찬스 주어지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는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항상 제가 말하는 거고 다른 주식들도 간간히 계속 언급하고 있으니까 계속 주목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하고 10년물 금리 보세요. 오일 $63입니다. 자, 63 뭐 그냥 나쁘지 않아요. 오일 같은 경우도 이 트럼프가 계속 잡으려고 하는 건데 괜찮습니다. 굉장히 낮게 유지되고 있고요. 10년물 금리가 뭐 3.9까지 갔던 게 4.3까지 올라왔는데 그래도 좀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트럼프는 10년물 금리 잡고 싶은데 지금 뭐 이
미국 경기가 불안정해지니까요. 채권, 이, 소위, 이 관세 때문에 뭐, 너 다 팔고 떠나자라는 거죠. 뭐, 이 미국, 채권도 팔고, 또 미국 달러도 팔고 하면서 미국이 불안해지니까 미국 관련된 것들이 막 셀러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TSMC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너무 다행이죠. 사실 오늘 그 선물 시장의 급상승은요, TSMC의 이 실적 발표 영향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TSMC가 어떻게 나왔냐?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 839.25빌리언 나왔거든요. 대만 달러입니다. 자, 근데 예상치가 835였어요. 그러니까 뛰어넘었죠? 자, 그리고 넷인컴입니다. 자, 영업 이익도요, 361.56빌리언이거든요. 근데 예상치가 354예요. 그 훨씬 더 뛰어넘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 그리고 인컴까지 다 뛰어넘었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년도 대비 얼만큼 뛰어올랐냐인데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넷인컴은요, 전체적으로 60.3%나 뛰어올랐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괜찮죠. 60% 이상 뛰어올랐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보통 뭐 한 20%, 뭐 30%면 굉장히 잘한 건데 60%나 전년도 대비 영업이익, 넷 인컴이 늘어났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인공지능 관련돼서 수요가 폭발적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넷 레비뉴입니다. 매출도 우리가 오늘 839 나왔는데 이게 41.6%나 뛰어오른 거예요. 1년 전 대비. 그러니까 월가의 예상치도 뛰어넘었지만 1년 전 대비 둘이가 60% 40%대니까 이걸 평균으로 내면 50% 뛰어오른 거잖아요. 이건요 대단한 거예요. 50% 뛰어올랐다는 것은 이 소위 말해서 TSMC에 대한 주문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밀려들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이게 이제 무엇을 뜻하냐면 트럼프가 들어서고 1월 달에 들어서고서 사실은 이 전반기가 안 좋았잖아요. 1분기가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안 좋았는데 의외로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계속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ASML에 어제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ASML과 TSMC인데 ASML은 더 직접적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주문을 바로 받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TSMC의 발표를 보면서 ASML은 어저께 완전 죽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TSMC가 반대로 너무 좋게 나오면서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아, 여전히 살아있구나. 즉, 이 경기 침체를 간다 하고 뭐 이 관세가 있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AI에 대한 투자가 막강하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물론 여전히 지금 파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이 TSMC가 헤드윈즈를 앞두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지금 챌린지가 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침 정책이에요. 그 관세에 따라서 이 수익이랄지 매출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 TSMC의 클라이언트가 엔비디아, AMD거든요. 그러니까 뭐 핵심이잖아요. 근데 엔비디아하고 AMD가 이제 중국에 보내는 거, 이 소위 말해서 그 20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H21 그 20 그것도 지금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이 좀 주문량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영향은 있지만 근데 지금 아무리 그걸 고려하더라도요. 굉장히 강력해요. 여전히 AI 관련된 쪽은요. 막 곳곳에 수요가 강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주문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오늘 긍정적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트럼프의 전략에 대해서 분석을 내놨거든요. 자, 요거는 한 번 정도는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최근에 이러한 얘기를 스캇 베센도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일단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스캇 베센 얘기와 트럼프 얘기를 같이 곁들여서 지금 트럼프의 계획들 관세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 지점을 좀 분석해 봅니다. 자, 일단 이 첫 번째 보세요.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넘버 1 붙였는데 자, 미국이 plans to use tariff negotiations to isolate China라고 합니다. 자, 미국이 지금 관세를 빵빵 때리고 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여러 나라들과 이제 이 협상을 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negotiation을요. 자, 그런데 관세를 협상하면서요. 전략이 뭐냐면은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미국의 계획이고요. 자, 그러면 이 negotiation은 결국은 이 70개국가 하게 되는데 이들과 이 negotiate 할
할 때요, 협상을 할 때에, 야, 너네들, 지금 우리 거에게, 우리가 이제 관세를 이 정도 낮게 해줄 테니까 중국과의 거래를 줄이고, 그러한 거래들을 미국과 더 늘리고, 뭐, 이 중국을 거치지 않는 그러한 다른 방법을 찾아라. 이런 식의 이제 니고시에이션을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들 그 국가들 있죠. 70개국 정도 이상의 현재 미국과 거래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 국가들에게 이 자신들의 나라를 통해서 이 굿즈들 있죠. 그러니까 제품들을 중국으로 소위 말해서 중국이 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회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멕시코랄지 캐나다랄지 이런 나라를 통해 가지고 중국 제품들이 미국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든 미국에다 팔아먹는데 직접적으로도 팔아먹지만 간접적으로도 팔아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니네 나라를 통해서 미국 들어오는 거 이거 막아달라는 거죠. 니네가 이거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전략들을 얘기해서 이러면 중국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중국을 봉쇄해야 되는데 니네가 안 도와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가요. 보통 월스트리트 저널이 얘기할 때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요즘은 좀 많이 변했더라고요.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옛날에 뭐 이 머스크들 비난할 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지 비난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레거시 미디어들을 분석해 드릴 때는요 다 그런 부분을 걸러내고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드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거는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최근에 스캇 베센이 얘기하는 거랄지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다 일맥상통해요. 최근에 그 재무장관이 인터뷰에서 뭘 얘기했냐, 박스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우리가 이 관세를 하는데 우리 미국만 중국을 봉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을 봉쇄하되 우리의 동맹국들과 주변 국가들이 중국을 막아줘야 된다는 거 동시에. 안 그러면은 중국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자국에 있는 모든 제품들이면 뭐 어떤 물건들을 뭐 정말 저렴하게 그 많은 인구에서 제조 능력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 기술은 있는데 그 많은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최대한 싸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겠습니까? 그 땅덩어리 넓은 데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누가 그걸 이길 수 있겠냐라는 거야. 제조업에서는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트럼프의 이제 전략이 뭐냐면요, 이 중국을 볼 때에 너무 값싸게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버리니까 다른 나라들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경쟁하냐라는 거예요. 제조업을 절대 가져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들을 향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지키려면 규제가 필요한데 미국만 해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국들, 너네가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캐나다, 멕시코 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윽박 지르고 나서 동맹국들도 막 비난하고 이러는데 이제 이 니고시에이션 하면서 이런 상황을 얘기하겠죠. 1대1로 얘기해서 야, 니네가 지금 중국을 같이 막아줘야 돼.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전략을 짜겠죠. 그렇게 해서 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제조업을 우리도 좀 가져오고 너네도 니네 산업을 지킬 수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겠죠. 자, 지금 그런 겁니다. 근데요, 이 얘기를 트럼프도 얘기한 거예요. 트럼프도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아래쪽에. 어저께 트럼프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여러 나라들에게, 우리와 앞으로 협상할 나라들에게 너네가 pick between the US and China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건 꽤 극단적인 발언이긴 하지만요. 그만큼 지금 현재 미국이 볼 때는 미국을 선택하거나 중국을 선택하거나로 그냥 이 소위 말해서 둘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만큼 동맹국들이 같이 어느 정도 좀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를 어느 정도 고립시키는 거,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제조업 쪽에 있어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자꾸만 덤벼드니까, 그래 되면 저가품으로 공격하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질까지도 질적인 면까지 올라와 버리면요, 이거는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한국 그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인건비라는 게 있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올려서라도 뭔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요, 트럼프도 지금 트럼프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뭐 그냥 모든 게 트럼프가 잘못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트럼프의 전략들을 좀 읽으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해야 되고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것도 견제해야 돼요. 중국을 무한대로 그냥 풀어준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우리가 들어줄 거 들어주고 협약할 거 협약하고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미국과의 동맹을 탄탄하게 하면서 중국을 적절하게 좀 이걸 이제 잘 삼으면요, 우리가 미국에게 관세를 적게 때려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처한 상황을요 아주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 소식은요. 자, 이번에 그 테슬라가 사이버캡과 세미트럭의 부품 이 오더를요, 연기한다. 미룬다라는 소식이 알려졌거든요. 자, 이 소식을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자, 로이터가 보도할 때는 항상 색안경을 끼고 봐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자, 로이터는 보통 테슬라를 좀 비방하거나 좀 테슬라를 치우쳐서 보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은 되게 어떤 네거티브한 뉴스들을 그 집중적으로 보도하지 않습니까? 뭐 긍정적인 소식은요 별로 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로이터가 전할 때는 또 어떤 기분으로 전하는가, 남 안 되는 꼴을 자꾸만 보면서 그걸 알리면, 즉 테슬라 같은 경우 뭐 문제가 터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막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이터는 신이 난 거죠. 로이터 기자들은요 항상 테슬라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게 있으면 그걸 부각시켜 가지고 보도를 합니다. 지금도 타이틀 보면요, 사이버캡이 마치 연기되는 듯한 그런 지금 현재 보도를 꼭 하고요. 그리고 세미트럭의 부품도 주문 자체를 연기하니까 지금 관세 때문에 결국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그 현재 사이버캡이 연기된다? 이거 자체가 지금 이 소위 말 6월 달에 로보택시에 대한 이 영향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제가 분석해 드리면서 로이터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로이터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요. 자,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이번에 테슬라의 이 결정, 움직임들, 그러니까, 로보택시 관련된 거, 이 소위 사이버캡의 부품들 주문을 미루는 거, 이게요, 기본적으로 34%의 중국 관세 있지 않습니까? 이게 145%로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34%까지는 버틸만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145%까지 뛰었다? 이러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는 보류, 일단 사이버캡과 관련된 거, 그리고 세미트럭과 관련된 것도 다 보류한다라는 이 소식이 흘러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높은 관세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테슬라가 ready to absorb the additional cost when Trump imposed 34% tariff랍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요 처음에 34% 정도의 관세를 매길 때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한 34% 정도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 매기는 거 그 정도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워낙 이 마진을 이렇게 조절하는 데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거든. 여전히 플러스죠. 그러나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Couldn't do so when the tariff went beyond that입니다. 그러니까 34%가 아니라 145%까지 뛰어오르면서 그렇게 올라가 버리면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만약에 정말로 테슬라가 이 부품, 사이버캡에 대한 부품 주문이 이 연기된다. 그러니까 이 미뤘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직 지금 사실도 아니에요. 아직, 왜냐하면 테슬라 쪽에서 컨펌한 것도 없고 머스크가 지금 뭐 이 메시지도 날리지도 않았거든요. X에다가요. 전혀 지금 아직 밝힌 게 없는데, 로이터는 먼저 지금 뭐 내부 찌라시들이 항상 많아요. 그러니까 내부 이게 뿌려놓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중국 공장에 어느 정도 중간 간부급에다가 뭐 이렇게 늘 관계 잘 지내면서 정보를 캐내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내부적으로 어떻게든 얻은 정보를 가지고 보도했는데 아직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 측이 공식적으로 발표 안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결국 사이버캡의 부품 연기는 뭐와 연결됩니까? 6월 달에 텍사스 어스틴의 로보택시 라이드 헬링과 이게 같이 연동되는데 결국 여기에 데미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는요. 가만히 보면은 꼭 그냥 이 6월 달에 그 사이버캡의 출시, 즉 로보택시의 출시가 연기될 것처럼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글을 쓰는 거예요. 로이터가 항상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클리어하게 쓰면 되는데 뭔가 항상 부정적으로 뉘앙스를 써놓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더 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뭐 결론도 뚜렷이 없이 이 로이터는 결국 이 사이버캡에 대한 그 이 부품의 오더가 약해지면은 결국은 로보택시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로보택시 제작을 못 하니까. 자,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이 테크가들이랄지 또 그 이 테슬라를 싫어하는 쪽은요 신난 거죠. 이거 연기되면은 주가 또 떨어뜨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되면 공매도 치기도 좋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뭐 테크가들은 이런 거 보고 막 또 부풀려서 막 얘기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로이터의 염려, 걱정스러운 이런 분석,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아마 연기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 섞인 그런 보도는요, 오히려 오류가 더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신뢰성이 없습니다. 왜냐? 자, 초록색으로 하나 보시면요. 자, 일단 옛날에 모델3나 모델 Y 처음 나올 때는요, 항상 초기 물량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확보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올 때는요, 이미 수개월 전부터 다 준비가 돼 있죠. 그래서 처음에 물량을 내보낼 때는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이버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이버캡도요, 이미 벌써 초기 물량에 대해서는요, 다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준비가 돼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이버캡이 로보택시로 나올 때는요, 막 처음부터 수천 대, 수만 대 막 계속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막 처음부터 1만 대, 2만 대가 아니고요. 처음에는 뭐 100대, 200대 이런 수준으로 먼저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하겠죠. 그러니까 100대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처음에 뭐 처음부터 만 대, 10만 대 만들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로이터가 우려하는 것처럼 전혀 뭐 이 로보택시가 연기되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이미 벌써 여러 사이버 캡들이 테스트 중이잖아요. 여러 대가요. 그리고 요걸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물량은 뭐 100대 정도 아니면 50대 정도로 이렇게 굴리기 때문에 전혀 지금 뭐 이 현재 이 6월 달에 계획들을 미루거나 이렇게 연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질 그 플랜이 완전히 깨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분석해야 되는 것이지. 근데 꼭 이 로이터나 레거시 언론들은요, 테슬라에 대해서 꼭 부정적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왜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얘기하고 왜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냐,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심리가요, 자꾸만 부정적인 것을 보고 싶어요. 뭐가 문제 있죠? 리스크가 뭐죠? 찾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특히 또 이런 언론들의 보도가 항상 그런 식이거든요. 로보택시가 아마 연기가 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보도하니까 상상력의 나래를 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지점들은요. 사실은 벌써 이미 우리가 테슬라에서 공부가 돼 있고 학습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사실 그런 것에 흔들리지도 않죠. 근데 보통 이제 초보 투자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뭐 리스크가 이게 있고 이게 있던데 그 정도 리스크가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충분히 다 이미 그런 것들을 감지하고 있는데 특히 레거시 미디어들의 그동안의 보도 스타일이나 보도 패턴을 보면 항상 그런 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훨씬 투자하긴 좋습니다. 자꾸만 뭐 불안에 떨고 리스크가 이거 이러다 보면요. 투자 아예 못하죠. 여러분 리스크가 없는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여러분 투자에 이런 리스크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도요. 다 리스크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 직장을 선택할까, 저 직장을 선택할까?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그런데 리스크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것인가, 나는 월급쟁이로 갈 것인가, 월급쟁이가 안전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월급을 따박따박 회사에서 나오니까 사실은, 안전해 보이죠. 사업하는 사람 뭔가 불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월급쟁이는 사실은 한순간에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잖아요. 지금 요즘 실리콘밸리에서 큰 빅테크들에서 잘린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한인들 중에도요. 실제로 하루아침에 잘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몇 년 다니던 회사에서 계속 그 회사 일만 했는데 갑자기 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암담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리스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도 자기 거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이런 시간이랄지 어떤 에너지를 쓰는 데 있어서 자유롭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또 그리고 벌 때는 더 크게 버니까 훨씬 더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리스크가 더 커 보여도 자기 비즈니스, 자기 사업을 가지는 것들은 결국 더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더 강력한 힘을 주는 거거든요. 경제 독립하는 길에 있어서.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도 월급쟁이나 뭐 이런 데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자기 온 비즈니스를 가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게 경제 독립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항상 다른 메이저 언론들은 부정적인 쪽으로 빠지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테슬라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훨씬 포지티브하게 보면서 투자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 핑크빛으로 알아가 보면요. 세미트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미트럭도 뭔가 이제 계획이 틀어지는 거 아닌가. 이 부품 주문을 못하니까 그랬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로이터는요, 기본 공부가 안 됐죠. 로이터의 이 기자들이 전혀 뭐 세미트럭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던져놓은 겁니다. 사실 세미트럭은요, 지금 대량 생산 계획은 2026년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초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어요. 지금 뭐 한 달, 두 달 부품이 안 온다고 해서요. 그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 로보택시 지금 세미트럭 공장도 지금 북가주에 짓고 있는데 그게 지금 뭐 아직 올해 말 정도 돼야 완공이 되잖아요. 하반기 정도. 그러니까 지금 그 공장도 아직 안 만들었는데 뭐 지금 세미트럭 생산 관련돼서 뭐 완전히 이게 뒤바뀌고 전혀 그럴까 지금 시간이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미트럭의 첫 번째 하이 발륨 디자인.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대량으로 이제 이 소위 생산에 들어가는 거가요. 네바다에서 그게 올해 하반기예요. 올해 뒤에. 그러니까 올해 뭐 11월 달 뭐 이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먼저 땡겨가지고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년부터 대량 생산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의 지금 이 관세는요, 한 길어봐야 두 달, 석 달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영원히 갈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히 가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걸 트럼프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중간 선거인데 올 하반기부터는 드라이브를 걸어야 돼요. 주가가 살아나고 사람들의 경제가 살아난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 내년쯤이나 뭐 관세 계속 소위 말해서 끌고 간다면 내년엔 필패예요, 그냥. 트럼프는 벌써부터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믿었던 사람들이 경제를 자꾸 폭망시키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해도 짜증이 날 텐데 지금 기업인들이 믿고 밀어줬거든요, 이번에 전략적으로요. 실리콘밸리 쪽에서도. 근데 더 돈이 지금 안 돌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 관세로 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간다 그러는데 그건 충분히 이해함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기업들도 자금 융통도 어렵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세미트럭 영향도요, 굉장히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기다리면 세미트럭 나중에 관세가 다 풀려버리면 그때 주문량을 늘려도 된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주문을 정지시키는 건요, 오히려 지금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공포에 빠지고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로이터는 마치 테슬라가 또 가장 중요한 이 로보택시를 미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 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오랜만에 돈나무 누나 소식입니다. 자, 캣듀드 돈나무 누나가요. 자, 이번에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 즉 공매도가 갑자기 폭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 내놨거든요. 자, 여러분 이 캣듀드 돈나무 누나는요. 이번 트럼프 시대를 가장 반겼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트럼프가 이번에 정권을 잡게 된다. 자, 이거는 결국은 어떤 거였냐면 마치 레이건 시대 때로 돌아갈 것이며 그리고 이 미국의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 소위 규제를 풀어줄 것이고 뭐 다양한 그 트럼프의 어떤 경제 어떤 그 이 부흥 시나리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이 1980년대 미국이 최고의 그 흐름을 보여줬던 그런 흐름을 즉 레이건 시대를 재현하는 그런 시대를 이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막 예견을 했었죠.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관세로 인해서 시장이 갑자기 무너지니까 지금 사실 막 다들 뜨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막 분노도 표출하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렇게 이 관세로 인해서 시장을 갑자기 무너뜨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지금 너무 이렇게 어설픈 아마추어적인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굉장히 지금 분노들이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캣듀들은요 오히려 지금 냉정을 좀 찾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여러 나라들과 70개국 이상의 국가들과 니고시에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 핵심 이제 거래 교역국들과 니고시에이션 즉 거래를 하게 되는데 결국 거래가 일어나게 되면 지금 뭐 높은 관세에서 관세가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 상호 관세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조금씩요. 왜냐면은 뭐 지금 뭐 중국의 145%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때린 건요. 결국은 중국에게 나와서 협상하라는 건데 둘이 이제 물밑 작전으로 얘기하고 이제 준비할 겁니다. 중국도 이 소위 최근에 사람을 바꿨거든요.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전문가를 하나 또 고용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협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 니네도 어느 정도는 가져가 하면서 이제 이 협상이 될 텐데 자, 지금 이렇게 다른 나라들도 협상해서 이 전체 글로벌 테리프죠. 관세가 낮아지게 된다면 그리고 lower non-tariff trade barrier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 전반적인 배리어들이 낮아지게 되면요. 결국은 공매도를 치고 있는 지금 주식시장이 공매도를 어마어마하게 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관세로 시장을 혼란시키는 이 틈을 타서요. 지금 공매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가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공매도 치고 있는 즉 테슬라도 공매도 많이 치고 있거든요.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팔란티어도 그렇고 막 급등한 주식들에 대해서는요. 특히 기술주에는 어마어마하게 공매도들이 막 달라붙고 있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 막 휘청휘청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들이 이 협상을 통해서 관세가 낮아지게 되면 공매도 쳐놓은 것들이 완전히 이제 어마어마한 문제가 터질 거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공매도가 폭망한다는 얘기예요. flat-footed or worse.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준비가 안 됐거든요. 갑자기 관세가 이제 낮아지고 결정이 나버리면요.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이 공매도들은요. 공매도 쳐서 처음에 푼돈 잘 벌었다가 욕심이 과해지다가 막 내리꽂다가 나중에 급등하면요. 그때 이 쇼 스퀴즈가 나면서 그냥 막 무너지는 거죠. 실제로 지금 테슬라 공매도 쳐가지고요. 안 망한 친구가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빅쇼트 알지 않습니까? 머스크랑 한참 싸웠죠. 빅쇼트가 유명하잖아요. 왜냐면은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그 부동산 관련된 거 쇼트 쳐가지고 그 엄청나게 큰 돈을 벌어서 영화도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친구와 머스크가 한때 20년도, 21년도 얼마나 설전을 많이 했습니까? 제가 막 신나게 제가 분석해 드렸잖아요. 근데 결국은 돈 잃고 엄청 잃고 나중에는 그냥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나오지도 않죠. 다시는 테슬라 공매도 안 친다고 그러고.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 공매도의 왕 중에 왕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 다 나가 떨어지고 파산합니다. 그 중에 고등어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문화라면 미국의 고등어가 있기 때문에 고딩어는
회사 여러 군데 잘리고 나서 자기 이름으로 회사 차렸잖아요. 아무도 투자하잖아요. 요즘은 언론에서도 안 불러요. 완전히 이제 한물 가버린 그런 존재가 됐거든요.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그래 되다 보면요. 결국은 global tax cut will be a very good thing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global tax cut 이게 결국은 관세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텍스를 매기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관세가요. 그러니까 이 텍스를 전 세계적인 텍스 컷 관세를 낮춰주는 거 결국은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냥 무리하게 던지는 건요. 협상 테이블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그래 되면 서로가 좋은 것이 될 건데 공매도들은 폭망할 거다는 거죠. 주가가 여러분 정말 급등하는 때가 올 거니까요. 지금 그냥 여러분 항상 바이 앤 홀드 하세요. 돈 없으면 그냥 바이 앤 홀드 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요. 엄청난 봄날이 옵니다. 서울에 봄이 오듯이 여러분들 봄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부 영상은요 이쯤 하고요.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LA 정유스였습니다.